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빈틈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는 지역이 아닌 상품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이 발표된 이후 역시 어김없이 이번에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풍선 효과는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얼마 전에 나온 뉴스 타이틀입니다. 자, 아파트를 규제하자 다세대 연립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 자, 이번에도 역시 어김없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풍선 효과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과거의 풍선 효과들은 이 지역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면, 자, 이번 풍선 효과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 어떤 점이냐? 이렇게 지역을 바꿔서 풍선 효과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상품을 바꿔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아파트에 주로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이 아파트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으로 풍선 효과가 옮겨 붙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에도 우리가 이 풍선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의 매매량 추이입니다.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6월달이죠. 6월달 6,186건인데요. 자, 이 수치는 12년 만에 최대 수치예요.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12년 만에 가장 높은 거래량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서울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피스텔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거래량이 약 56%나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지역들. 또 다른 기사를 이어서 보면은 그 지역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현장 상황을 좀 잘 보여준 기사도 있어서 제가 한번 또 가져와 봤는데, 역시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등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상도동의 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그러니까 710 부동산 대책이죠. 이 대책이 나온 직후인 13일에 하루 동안에만 매매 거래가 7건이 성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을 이렇게 보면은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파트에 준해서 잘 지어놓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를 끼고 투자하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 갭 투자가 막힌 아파트 대신에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도 이렇게 생생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풍선 효과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 도대체 왜 이렇게 과거에는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옮겨 붙었다면 이제는 지역이 아닌 상품으로 왜 풍선 효과가 옮겨 붙고 있느냐? 자, 그거는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과도 아주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617 부동산 이 대책을 먼저 살펴봤을 때, 자, 이 617 부동산 대책에 뭐 다양한 정책들이 담겨져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어떤 거였냐면 이 대출 규제였어요. 대출 규제를 시행을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이러한 대출들을 규제했는데, 자, 어떤 거에 규제했냐? 이 대상이 아파트에 한정돼 있던 거예요. 아파트. 자,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가 구입할 때 대출을 끼고서 구입을 한다라면 대출 회수해 버리겠다. 이러한 내용이 주가 됐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에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빈틈이 생겼죠. 어떤 거요?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 예를 들어서 뭐 빌라라든지 뭐 연립주택 같은 것들, 연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 같은 상품도 있겠죠. 자, 요런 상품들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전세를 끼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710 대책에서는 617 대책에서 대출 규제 써봤더니 별반 효과가 없어. 그래서 또다시 대출 규제, 또다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냈는데, 자, 이번에는 포인트를 어떻게 맞췄냐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이미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들이 어찌 보면 주된 투기 세력이다 해서 이거를 규제해야 되겠다라는 게 710 부동산 대책의 포인트였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 아파트에 대한 장기 임대 있죠. 기존에 이제 8년짜리 이 장기 임대를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아예 없애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지금 아파트에 대한 장기 임대를 폐지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 빌라라든지 위랑 마찬가지입니다. 연립, 또 오피스텔은 아직도 임대사업자가 가능한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입장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런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것들이 완벽하게 시장을 틀어주는 게 아니라 일부 이런 빈틈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런 뉴스 기사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는 지역이 아닌 상품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빌라라든지 연립 오피스텔, 그 아파트가 아닌 이 부동산 상품들의 매수세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이런 녀석으로. 사실상 이 아파트에는 이제는 투자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다 규제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로 막혀 있는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덜한 대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품들입니다. 이런 상품들. 이런 상품들로 당연히 자금이 유입되면서 매수세가 증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하나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이런 임대사업자 폐지가 좀 핵심적인 내용이긴 했지만 각종 세금 규제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특히나 어떤 거였냐면 이 취득세가 증가했어요. 취득세가. 자, 그렇다 보니까 뒤돌아서 생각하면, 자, 내가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도 취득세 증가는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찌 될까요? 추가적으로 건물을 지으려는 어떤 이 건설업자들 입장에서도 아니 취득세가 증가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부담이. 그래서 공급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공급을 과거처럼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제 공급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 부분은 오피스텔은 과거하고 똑같지만 주택,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연립 같은 이런 주택들, 다세대들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애들은 직접적으로 공급 여력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많고 공급 여력은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정부가 이런 녀석들마저도 규제를 할까요? 정부의 규제는 쉽지 않아요. 자, 왜? 자, 이거는 인식 부분에 있어요. 정부의 인식 부분. 자, 정부는요, 아파트 말고 뭐 빌라라든지 연립, 오피스텔 이런 아파트를 대체하는 상품들은요, 상대적으로 서민주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 자, 그렇다 보니까 규제를 진행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금 많은 부동산 규제 중에 이 재건축은 규제가 굉장히 강하죠. 자, 반면에 똑같이 낡은 걸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재개발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규제가. 자, 왜 그럴까요? 인식 차이예요, 이게. 재개발이라는 것은 낡은 주택단지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공급해주는, 즉 서민주택을 멸시시키고 새 아파트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준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는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 규제가 적죠. 자, 이게 재건축은 세고 재개발이 규제가 약하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이 주택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들의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질 때 곧바로 정부가 규제할 것이냐? 이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번 상황을 그냥 넉넉히 바라보실 건가요? 아니면은 이러한 상황들을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잡으실 건가요? 지금도 이미 발 빠른 사람들은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